여러분들은 차에 버터를 넣어 먹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커피에 설탕 대신 굵은 소금을 팍팍 치는 나라가 있다는 건요. 새끼손가락을 들고 우아하게 차를 홀짝이는 모습은 잠시 잊어주세요. 오늘은 느슨해진 혀에 긴장감을 주는 세계의 독특한 티타임을 가져왔습니다. 도끼로 똘똘 뭉친 기묘한 차문화들, 지금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시골 마을, 농부들은 휴식 시간에 설탕 대신 소금을 한 꼬집 넣은 커피를 마십니다. 에티오피아의 소금 커피. 에티오피아의 일부 시골 마을에선 커피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 문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쓴맛은 눌러주고 고소함과 풍미를 극대화시킨 맛입니다. 짠맛은 튀지 않고 커피의 단맛을 끌어올려 감칠맛을 자아냅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쩌면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시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지역에선 설탕이 소금보다 귀했거든요. 건조한 기후와 평야가 부족한 땅 때문에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어려웠고 내륙 국가라 수입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원의 한계 때문에 자리 잡은 방식이지만 소금 커피는 특유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으로 에티오피아의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혈관이 꽉 막힐 것 같은 칼로리 폭탄차, 티베트의 수요차입니다.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죠? 뜨거운 차 위에 노란색 야크 버터 기름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료는 진하게 우려낸 차, 소금, 그리고 핵심인 야크 버터 한 덩이. 한 티스푼도 아니고 무려 한 덩이. 맛을 표현해보자면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진한 차보다는 국물에 가까운 맛입니다. 해발 4,000m 티베트 고원은 춥고 건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속의 따뜻함과 열량을 빨리 채워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버터차가 일상적인 음료가 된 것도 몸속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기 위해 연료를 채워주던 것입니다. 티베트에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지방을 먹었다면 이곳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 당분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기만 해도 췌장이 아파지는 베트남의 연유 커피, 카페 쓰어다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운이 쏙 빠지는 날씨, 뇌에 즉각적으로 때려박는 에너지원으론 당분만한 게 없죠. 이 커피에 들어가는 연유의 양은 고작 몇 방울 정도가 아닙니다. 듬뿍, 진짜 듬뿍 들어가요. 현지에서 먹어보면 연유의 진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먼저 묵직하게 치고 들어오고 로부스타 원두 특유의 쓴맛이 혀에 쌉싸름하게 남아있는 맛이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한국의 믹스커피를 5배 정도 농축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쩌다 커피에 우유와 설탕 대신 연유를 넣게 됐을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안 그래도 습하고 더운 환경 탓에 신선한 우유를 쓰기 어려웠고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가당 연유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유도 들어가요. 네 번째, 낮 기온 50도에 육박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펄펄 끓는 차를 마시는 곳, 모로코의 민트티입니다. 모로코의 민트티는 뜨거운 물에 중국 녹차,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 그리고 생 민트잎을 한가득 구겨 넣고 끓입니다. 한 입 마시면 진하고 달큰한 맛이 혀를 자극하고 숨을 쉴 때마다 시원한 민트향이 폐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온도는 용암처럼 뜨겁죠. 아니, 더워 죽겠는데 왜 뜨거운 걸 마셔? 비밀은 바로 땀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여름 복날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땀을 빼듯이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일부러 땀을 쫙 빼는 거죠. 그 상태로 사막의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 땀이 쉽게 마르면서 순식간에 확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사막의 기후를 똑똑하게 활용한 이열치열 끝판왕이죠. 차에서 불맛이 난다고? 5번째, 훈연향이 가득한 러시아 상남자들의 차, 러시아 스모크티입니다. 사실 러시아 스모크티의 핵심은 불향 자체보다 이 사모바르라는 거대한 쇠소 주전자에 있습니다. 스스로 끓는 주전자라는 의미에 걸맞게 중심에 장작을 넣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위에 보이는 작은 주전자엔 진한 차 원액을 끓였는데요. 이 원액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차맛 뒤에 진한 숯불 연기향이 코끝에 감도는 강렬한 맛이라고 하네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의 미친 추위.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찻잎을 나르던 마부들이 꽁꽁 언 몸을 녹이려고 이 사모바르로 차를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몇몇 상남자들은 이 불맛나는 차에 독한 보드카까지 타서 마셨다네요. 무시무시하죠? 차를 물에 타지도 않고 그냥 씹어먹는 나라가 있다? 마지막 6번째, 찻잎을 밥반찬처럼 씹어먹는 미얀마의 라펫입니다. 이건 음료가 아니라 샐러드에 가깝습니다.
차 샐러드라니 생소하죠? 발효된 찻잎과 마늘, 고추, 튀긴 콩을 참기름에 싹싹 버무린 것이 이 라펫인데요. 맛은 쌉쌀하고 매콤 새콤한데 중간중간 콩이 씹히면서 식감에 재미를 줍니다. 라펫은 평범한 반찬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었고 고대 기록과 연구에선 화해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거기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곤할 때 잠 깨는 용도로도 좋았다고 하네요. 오래전부터 발효를 통해 찻잎을 보관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효된 찻잎을 활용한 요리가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3개의 기묘한 차 문화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티타임을 하루 중 쉼표를 찍는 여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차를 통해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찐한 적응기를 엿보고 나니 지금 먹고 있는 현미 녹차도 사뭇 다르게 보이네요. 다음 이야기는 왜 미국인들은 꼴랑 이것만 먹고 식사라고 하는가? 미국인의 아침과 점심이 간소한 이유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